네, 두 번째 테스트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태 기반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블랙박스와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블랙박스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모듈 안에 논리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테스트이고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실험하는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을 보게 되면 원시 코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즉 한마디로 화이트박스의 이 화이트라는 것은 내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 기준 커버리지를 정합니다. 아직 검증 기준 커버리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를 겁니다. 각 경로를 구동시키는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흐름대로 보게 되면 모듈 내의 제어 흐름을 간선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있고 플로우 차트죠. 그래서 입력, 그리고 다시 조건문,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앞에서의 순서도에서의 문장 커버리지, 검증 기준은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경로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문장 커버리지는 각 라인이 적어도 한 번 실행되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기 커버리지는 이 부분에 true나 false의 두 가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경로 커버리지는 모든 경로를 테스트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각 라인이 적어도 한 번 실행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50이고 B가 60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50이고 B가 60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실행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A 플러스면 C는 110이 됩니다. 그러면 C가 지금 100보다 크니까 그죠? 그러면 Yes면 노우면은 여기서 끝나는데 Yes면 print it's done 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된 상태에서 A가 45 이상이면 A가 45를 넘어가죠. 45 이상이면 다시 프린트해서 결국 노드들 하나, 둘, 이거 조건분이라고 치고 셋, 네, 모든 조건 실행문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0, 60이라는 테스트 데이터는 각 라인이 적어도 한 번 실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문장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죠. 분기 커버리지는 이 부분에선 true와 false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분기를 다 만족을 하는지입니다. 이쪽은 모든 조건이 순조로울 때의 조건을 했다면 A는 30, B에 30이면 우리가 거쳐가지 않는 분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30, 30이면 10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A가 45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기에서 이쪽 저쪽을 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 분기 커버리지이고 세 번째 경로 커버리지는 모든 실행 경로, 이렇게 흐름이나 루프가 같은 모든 실행 경로를 테스트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부터 60일 경우, 그 다음에 55부터 40일 경우, 그리고 40이면 65일 경우, 30이면 30인 이 네 가지 경로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야지 모든 경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경로 커버리지에서 문장 커버리지를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고 분기 커버리지라면 테스트 케이스가 2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 모든 경로 커버리지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 커버리지가 가장 많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필요로 하는 가장 정교한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기반 테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 상태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태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같은 입력에 대해서 언제나 같은 동작을 보이며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없기 때문에 배치 처리 시스템, 계산 중지 시스템, 하드웨어로 구성된 회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은 상태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고 다른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 저장된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를 합니다. 시스템의 동작은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컴퓨터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의 분기는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태를 고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모델 구성 요소를 보고 상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벤트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액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상태라는 것은 시스템이 과거 입력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화살표, 어떤 상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는 이 상태의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입력이고, 액션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계정의 상태 모델을 예시하면 처음에 상태는 개설이고, 여기서 출금을 하면 마이너스 잔고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결을 하면 정지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의 어떤 조건에서 5년 이상 사용을 안 했으면 휴원 상태에 가고, 휴원돼서 더 기간이 지나가면 폐쇄가 되는 그러한 상태 모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 기반 테스트 케이스는 각각의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각각의 화살표, 이 화살표의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입금, 출금, 입금, 그리고 이거 입금할 때 잔고가 0보다 큰 것인지, 잔고가 0보다 작을 때 출금을 하는 것인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상태 기반 테스팅에 있어서 앞의 예제는 모든 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태 그래프의 모든 트랜지션을 점검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모든 정의쌍에 대해서 상태 기반 테스팅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 모든 이웃 정의 쌍을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 유입되는 유입과 방출의 전의 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태에서 정지로 갈 때 동결과 동결 해지가 있으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이 트리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케이스 집합이 모든 단순 경로를 만족을 하는 겁니다. 단순 경로란 시작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래프에 있는 다른 상태로 중복되지 않고 방문될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태 정의를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요거만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통합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테스트를 하는 것, 즉 모듈이 이렇게 같이 통합이 돼서 새로운 서브 시스템이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테스트를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결합 순서에 대해서 방법이 다릅니다. 빅뱅도 있고 하향식, 상향식, 연쇄식이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드라이버랑 스톱입니다. 즉 여기 우리의 테스트 대상이 될 모듈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듈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면 그건 테스트 드라이버고요. 이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전에 기대하는 어떤 파트들이 있어서 가짜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테스트 스탑이라고 합니다. 즉 드라이버는 시험 대상이 모듈을 호출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또 다른 모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방법에 있어서 빅뱅 통합인데요. 빅뱅 통합은 한 번에 모든 모듈을 모아서 통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관리가 편하고 통합을 위한 스톱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각각이 모두 다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미처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단위 테스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개발 진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 지향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 어떤 테스트 드라이버는 필요한데요. 이 부분보다는 전체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스톱이나 드라이버를 만들지 않아도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식은 하향식 통합입니다. 즉 시스템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모듈부터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위에 있는 모듈들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조기에 테스트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톱을 이용해서 시스템 모습을 일찍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용이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모듈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다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실행이 어렵고요. 중요한 기능이 마지막에 구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구현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처음에 여기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현하고 그 아래 필요한 부분은 스톱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그 아래는 스톱으로 만들면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향식 통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게 되면 시스템상 구조상 최하위에 있는 모듈부터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점이면 점증적인 통합 방식으로서 오류 발견이 쉽고 하드웨어 사용이 분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층 모듈을 상위층보다 더 많이 테스트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초기에 시스템의 뼈대가 갖춰지지 않고 상위층의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마지막에 가서야 확인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즉 의뢰자가 시스템을 시험해 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아래서부터 단위 테스트가 잘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쇄식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의 최소 단위부터 수행을 합니다. 그 최소 단위의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입력, 출력 및 어느 정도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모듈부터 개발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동 색인 제작 시스템이라고 하면 색인 작성, 새 모듈 추가 같은 부분을 하고 그 다음 확장해서 색인이 있는지 검사하고 단위 개수 1 증가, 줄번호 기록 등을 이제 체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초기에 시스템의 골격을 형성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빨리 확인 가능하고요. 시스템을 나누어서 개발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스레드의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드라이버와 스톱에서 작성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및 인수 테스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개발 사이드에서 하는 것이고 인수 테스트는 사용 사이드에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통합 후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이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기법이고요. 테스트 종류는 기능, 성능, 보안, 사용성, 인수, 설치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기본은 기능 테스트이긴 하겠죠.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테스트를 선정을 해야지 됩니다. 아무래도 기능 테스트는 아까 앞에서의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있다면 블랙박스 테스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명세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 사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유즈 케이스 인스턴스를 이제 찾아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일반적인 사례와 예외적인 사례 모두 다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만들었거든요. 스펙을 만들었으면 그 스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분한 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00원, 구간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특히 어떤 지폐들을 넣었는지 그랬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다 같이 작성을 해야지 테스트 케이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 두 비포 애프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데이터를 명세한 아주 구체적인 흐름을 작성을 해야지 테스트 케이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작업부와 처리량, 반응시간, 효율성, 자원 효율성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용량을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는 테스트 방법으로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처리 능력의 몇 배의 작업부를 처리하고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요. 성능 테스트는 정상적인 사용에서의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팅도 진행을 합니다.
보안 테스트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려는 목적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I 테스트는 따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능 성능 보안 테스트와는 다르고 테스트의 목적은 보고 느끼는 UI에 대한 결함, 데이터 입력 출력 디스플레이에 대한 결함, 액터 시스템 간의 동작 결함, 오류 처리에 대한 결함, 문서와 돈말에 대한 결함들을 테스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 테스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셉턴스 테스트죠.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개발자를 제외한 의뢰자 혹은 대리인이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실제 업무 절차에 따라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의 유형은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라는 것은 선택된 사용자가 개발 환경에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베타 테스트는 선택된 사용자가 외부 환경에서 시험하는 필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테스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